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정현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국 위안화가 SDR에 편입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방송이나 또는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도대체 SDR이 뭔지 개념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알아보고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자, 보니까 위안화 IMF 특별 인출권 이게 바로 SDR이죠. 네, 기준 통화 여부 올해 안에 결정한다. 이런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11월이나 12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올해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런 부분에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SDR이 편입되고 안 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중국이 좋든 나쁘든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DR이 뭔가? 이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SDR은 제3의 통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아까 잠깐 보셨지만 인출권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 측면입니다. 예전에 어떻게 됐냐면 IMF의 기금이 조성이 되었었죠. 그래서 어떤 국가가 적자, 국제 수지가 이제 적자가 날 경우에는 IMF로부터 그 자금을 빌려서 그래서 이제 적자를 보전하는 그런 행태가 이제 있었었는데, 이제 이 SDR은 그거보다 좀 더 발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IMF에 의해서 창출된 국제 준비 통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뭔지 아직도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조금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파헤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이건 아실 거예요. 과거에 금번이제, 그래가지고 금이나 달러가 결국 기축통화 역할을 좀 했고, 그러다 보니까 브레튼 우드 체제가 어느 정도 통용이 되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깨졌습니다. 이것은 브레튼 우드 체제에 약점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약점이 좀 뭐냐? 이거 우리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일 때는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제 경제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달러라는 것은 미국에서 발행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 만약에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됐어요? 미국 달러 통화가 잘 안 풀리죠. 물론 미국이 흑자면은 통화가 잘 풀리겠죠. 그러나 적자일 때는 통화가 덜 풀리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금이 안 풀리는데 세계 경제가 잘 안 돌아가죠. 이걸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트래핀 딜레마라고 하는 거죠. 이 건의 상황 때문에 이제 SDR이 생긴 배경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이걸 잘 보시면은 되게 그 개념이 잡힐 겁니다. 금과 달러화만으로 결제하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아까 달러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SDR이라는 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SDR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정의했냐면 이제 인출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나라의 통화를 조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이제 SDR이라고 하는데, 대체 통화나 가상 통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IMF에다가 돈을 맡기는 개념이 아니라 이론적인 부분이죠. 이론적인 부분으로만 가상적으로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돈을 납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출할 수 있는 권리. 안 좋은 경우가 됐을 때 인출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적자를 기록했을 때, 한 국가가 적자를 기록했을 때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다음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기축통화 하는데 그건 이제 국제통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SDR이라는 개념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화면에 보면은 조금은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SDR 사용 설명서라고 그래서요.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B 나라가 적자를 봤을 때 A 국가에 화폐를 인출을 하려고 그럴 때 A 국가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인출권에 대한 부분을 B 나라의 인출권에 대한 부분을 그만큼 플러스 돼서 화폐를 빌려주면서 플러스 되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B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인출권이 상실이 되는 거죠. 만약에 3%였으면 3%가 상실이 되고 새로운 A라는 국가, 빌려준 국가에서는 3%가 기존 프로테이지의 플러스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이런 신뢰를 통해서 가상의 화폐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SDR 개념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의 약점이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였기 때문에 그게 약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 화폐를 사용해서 이 SDR의 화폐를 구성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은 더 줄였죠. 지금은 4개 나라로 돼 있죠. 그래서 대개 달러, 유로, 파운드, 엔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화폐가 잘못됐을 경우 다른 화폐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화폐로 지금은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포함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은 세계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예, 높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중국이 잘못되면은 세계 경제는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도 SDR에 당연히 포함을 시켜줘야 제가 볼 때는 세계 경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예. 다만 이제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은요. 대신에 이제 2가지 부분을 봅니다. 무역 부분이나 밑에 부분에서는 중국이 괜찮은데 국제적인 사용도에서는 아직까지 약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야 중국의 위안화가 SDR에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여부를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미국이 그 키를 쥐고 있죠. IMF 의결권은 미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85%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거부하면 부결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김이 좌우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한국에. 상관이 있어요. 주변국 환율의 장기 추세적 강세. 그래서 SDR이 만약에 편입된다면 위안화가 강세로 될 경우에 우리는 항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일본 엔화 오를 때 플라자비 때도 우리 주가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은 우리한테는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체크포인트를 보시면 극복의 대안으로 나왔다. 제3의 통화다. 세계 경제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편입이 돼야 된다. 다만 정치적인 논리로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중요한 거는 이게 편입이 될 때는 한국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11월이나 12월에 IMF 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